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일단 가벼운 대화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몇 마디도 안 되는 대화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심도 있는 토론도 아니고 긴 시간 이어지는 깊이 있는 대화가 아니어도 첫 대면에서 나누는 몇 마디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잠시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물론 첫인상과 달라진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저의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사실 대화법을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까지도 빠른 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냉혹하고 무서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짧은 대화로 나의 인성과 지성이 드러난다는 게 말입니다. 내가 무심코 했던 대화나 수다를 통해 매일같이 타인에게 무언의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벌이 좋지 않고 배움이 부족하면 지성이 떨어지는 대화를 하는 것이냐 하면 학벌이라는 게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또 그것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성미를 떠나서 말이 잘 통하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호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아는 건 많아 보이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기피하고 싶어지는 사람도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대화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노력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제 기준으로 주변에 은근히 많은데 피하고 싶은 유형이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유형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뚜렷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이럴 때는 이래야지, 안 그래? 하면서 자기만의 가치 판단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은 안중에도 없어요. 또 다른 예로 그 사람 젓가락질 하는 거 봤어? 젓가락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가정 교육이 잘못된 거야.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상대의 사연이나 해명은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을 단죄하고 심지어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요. 사실 이건 제가 젓가락질을 X자로 해서 이 젓가락질 지적에 좀 예민하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많은 양을 집을 때는 유리한 점도 좀 있어.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은연중에 저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유형인데 타인의 의견을 너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해보니 이것도 과거에 저네요.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의 신념이나 고집이 전혀 없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랑 늘 의견을 나눠야 하는 동료가 그래서 모든 걸 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는데 같이 있는데도 몹시 외롭더라고요. 누가 봐도 흐린 날씨인데 날씨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대국민 화법인 것 같은데 본인의 감정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불확실한 화법을 쓰잖아요.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는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얼핏 보면 착한 것 같고 딱히 큰 피해를 주진 않는데 참 주변 사람을 답답하게 해요. 세 번째로는 근거나 이유 없이 결론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섣불리 결론 짓고 평가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들어야 거기에 대해 일부 납득을 하거나 반박도 하거나 할 텐데 그걸 말하기가 싫은 건지 설득시킬 자신이 없는 건지는 몰라도 그저 그냥 이렇다고요 하면서 결론만 반복을 합니다. 그럼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깊이 있는 대화가 전혀 안 되고 겉도는 거죠. 상대방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방법으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감정 바보라는 책의 리뷰와 함께 이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감정이 풍부한 것과 감정적인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감정적이 돼버리는 순간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현명이라는 건 사실 분석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상대방의 심리나 의도를 고려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건데요. 감정에 휩싸이면 일단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실상이 아닌 본인의 현재 감정에만 걸맞는 편협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기분이 태도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의 첫 문장이 항상 나는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학부모 모임을 나간 적이 있는데 대여섯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유독 한 명이 어떤 주제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 이야기로 귀결을 시키는 겁니다.
겁니다. 학교나 그룹 활동, 동아리 같은 공통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는 예전에 우리 아이는 우리 남편은 이렇게 본인 이야기로 빠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누구 엄마는 어때요? 하고 묻는 것도 정작 나의 대답엔 관심이 전혀 없고 결국 나는 이래요 라고 말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이더라고요. 2시간 정도의 짧은 모임이었는데도 저는 피로감이 상당해서 저 사람이 있는 자리는 다시는 참석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렇게 제가 인간관계를 하며 경험하고 느꼈던 다소 불편함을 줬던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뭐가 됐든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모르는지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PT를 받았을 때 캐틀벨 스쿼트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스쿼트도 힘든 저질 체력인데 10kg짜리 무게를 들어 올리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해봤을 땐 무겁고 허리도 아파서 단 한 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힘을 줘야 하는 부분과 자세에 대해 배우고 적용하니까 그렇게 무거웠던 추가 절반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가 5번 정도는 거뜬히 할 수가 있었고 허리도 전혀 아프지가 않았어요. 트레이너분이 설명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잘해주시는 분이었는데 올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에 반대되는 잘못된 자세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딱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며 조금씩 바로잡아지더라고요. 만약 그 잘못된 자세로 계속 운동을 했다면 몸에 무리만 가고 운동 효과도 기대할 수 없었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가장 집중하고 재미있어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려서 엉망이 되는 과정을 보여줄 때거든요. 시범을 보이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 하면서 최악의 방법을 보여주면 다들 자기 얘기 아니면 네 얘기라고 하면서 엄청 재밌어 해요. 근데 그게 학습 효과가 제일 크더라고요. 근데 운동이나 미술 같은 것과 달리 대화라는 건 누군가에게 배워서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네 대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저부터도 기분 상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 대화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더라도 화법에 대한 지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누군가와 대화가 불편하거나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면 관계를 개선하려 하기보단 그냥 말없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대화법이나 대화의 수준은 철저하게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며 운동처럼 코칭을 통해 개선될 기회가 잘 없고 평생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가 없다면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그래서 책이나 방송 강의를 통해 스스로 학습을 하거나 나는 솔로 같은 논픽션 방송에 나온 출연자들을 보며 내가 저러지는 않았는지 반면교사 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살면서 속내는 예전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몇 번의 사건을 겪으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원래 저는 싫은 소리를 정말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싸움이라도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은 상황은 그냥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하면서 싸우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못하고 그냥 끌려가 버리는 아주 유약한 그런 성격이요. 근데 제가 성격 개조를 하는 단초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 다른 팀의 착오로 인쇄물이 잘못 나와서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됐는데 당시 어린 디자이너였던 저의 책임으로 유도하려는 일이 있었어요. 책임을 떠넘기려던 그 팀장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고 저희 팀 내에서도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게 결국 밝혀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저의 잘못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시원스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던 그 팀장 때문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 인생 최초로 격한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말로 할 자신은 또 없어서 임원을 포함한 회사 전 직원에게 제 사정을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속으로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심정이었는데 제가 또 글빨은 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숨기고 젠틀한 문체로 제 입장을 호소하는 글을 써서 다행히도 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를 위한 회식까지 열렸습니다. 그 팀장의 평판이 원래 좀 안 좋았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철없고 무모한데 결론적으로 저에겐 제 성격적 단점을 이겨내고 조금은 단호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부모님들을 만났잖아요. 한마디만 나눠봐도 정말 호감이 가는 분들이 계시고 솔직히 첫 마디에서부터 불쾌감이 솟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말투에서 오는 느낌이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도가 지나친 요구를 당당한 어조로 하거나 제 말을 또 곡해해서 듣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처음엔 그걸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게 제가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용을 했는데 그걸 전혀 배려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배려를 멈추면 저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겪어내며 제가 조금씩 강해졌어요. 지금도 제가 전투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강하고 단호한 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표면적으로 약해 보이고 싶지가 않아서 강인하고 단호한 사람인 척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랬더니 정말 조금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투나 대화의 습관도 마음을 먹는다면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딴 얘기긴 한데 저는 유튜브로 제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시옷 발음이 샌다는 걸 몰랐거든요. 일상 대화를 할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들어도 너무 거슬려서 녹음할 때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하고 나니까 일상 대화에서도 제가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든 알아야 고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발음은 알면서도 고치기가 쉽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성격 개조가 되거나 자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한 계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